자, 5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경력 없이 시내버스요. 최소 마을버스 6개월 있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1년 이상을 요구합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갑자기 이 말이 왜 나왔냐면 제 방송에 그 시내버스나 이제 고속버스 아니면 화물 이런 운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여러분. 제 방송이 구독자가 많다 보니까 다양한 직업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한테 명절에 사연 보내신 분 있습니다. 추석 연휴에. 그분이 어떤 사연 보냈냐 하면 그분이 공장에서 일하는데 나이 먹고 공장에서 힘들어서 다른 직업을 알아보던 차에 생각한 게 시내버스 기사였어요. 근데 이분이 좀 웃겨. 뭐 일 그만두고 버스 일 한다는 거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원하는 게 뭐냐면 자기는 뭐 버스 운전 기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일종 대형 땄고 그리고 버스 운전자 자격증 땄다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버스 일을 할 만한 준비 다 해놨어. 그거 좋은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이 이제 원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경기도 시내버스 기사를 일하고 싶은데 마을버스 견습 과정을 안 거치고 바로 한 번에 경기 시내버스 기사로 일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이게. 왜냐하면 제 방송에도 시내버스 운전하시는 분 많은데 그분들이 대부분 이제 어떻게 했냐면 마을버스를 거치고 나서 시내버스 기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마을버스 과정을 안 거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자기는 마을버스 과정을 이제 겪고 싶지 않다고. 만약에 나 자신이 뭐 마을버스 일한다고 하면 버스 기사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좀 황당하죠 이게. 자기는 그래서 무조건 이제 마을버스 경력이 없어도 당장 시내버스로 일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노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붕어 형님 오늘 또 밤에 라이브 하시나요? 네 합니다. 근데 좀 늦게 하려고요. 네. 좀 늦게 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일이 있어가지고 오늘 그래서 좀 영상 몇 개 찍고 밤에는 좀 라이트하게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고 나서 많은 기사들의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대부분 좀 황당했습니다. 이분의 반응을 보고 약간 좀 나사가 빠진 것처럼 보는 사람도 많았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이분한테 뭐라 얘기했냐면 아니 기왕 시내버스 할 거면 그래도 마을버스를 거친 게 낫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걸 정석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버스 경험도 없는데 만약에 시내버스 갔다 사고 나면 어떡하려고. 자기는 자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운전을 좋아하고 뭐 일종 대형버스도 한 번에 땄기 때문에 뭐 바로 시내버스 기사로 투입이 되면 일할 수 있다고 하는 거야. 근데 그건 어디까지 본인의 어떤 의견이고 실제로 일을 잘할지 사고 낼지는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참고로 일종대 면허 있습니다. 옛날에 땄습니다. 정확히 2010년에 땄습니다. 저도 일종대형 있습니다. 근데 저는 버스 운전 못합니다. 근데 일종대형 따도 버스 운전 못합니다. 왠지 아세요? 일종대형은요 실제 운전하고는 좀 관련성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냥 운전면허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그냥 시험장 가가지고 그냥 시험 쳐서 자격증 따는 것 뿐입니다. 네. 학원 강사도 이런 말 해요. 이거 따고 나서 바로 운전 못할 거라고. 아마 따고 나서 운전면허만 발급되는 거지 나중에 이제 화물이나 버스 타려면 따로 배워야 될 거라고 이런 말 했습니다. 근데 시내버스 학원 가서 따신 분도 아시겠지만 운전하기 정말 무서워 이게. 시내버스 똑같은 시내버스 차 있잖아요. 그걸로 일종대형 시험을 치는데 무서워요. 아직도 기억이 나. 시야가 엄청 넓고 뒤에가 안 보입니다. 뒤에가 까마득해요 이게. 보통 뭐 트럭이나 일반 세단 같은 경우에 뒤가 훤히 보이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사각지대 거의 없거든요. 근데 버스는 사각지대 너무 많아요.
뒤에 봐도 아무것도 안 보여 이게. 거기다가 뭐 블랙박스도 없습니다. 오로지 그 시험장 가가지고 강사분이 외우라고 하는 거 있거든요. 그 외워서 따야 되는 거야. 감각을 딸 수가 없어요 이게. 네. 그 버스가 보면 덩치가 크니까 코너를 돌더라도 정말 아슬아슬하게 넘어갑니다 이게. 진짜로. 그래서 실제 운전해보면 이제 재밌는 것도 있지만 무서워요 이게. 간당간당하게 지나가니까. T자 코스도 정말 간당간당하게 지나갑니다. 예. 그래서 뭐 일정된 면허 있다 하더라도 당장 실전에 가가지고 운전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게. 일정등 저도 있는데 시험 칠 때 10명 중에 한두 명 붙더라고. 참고로 저도 한 번에 붙었습니다. 100점 맞고 한 번에 붙었어 저도. 근데 저도 운전을 못해요. 저도 운전을 못한다니까. 아니 뭐 자기 말로는 자기들 일정대형 시험 한 번에 붙었다. 그게 무슨 뭐 벼슬이야 그게. 그럼 그 학원에서 딴 거지. 실제 운전을 내가 밖에 나가서 해본 건 아니잖아요. 참고로 일정대형은 도로주행 없습니다. 없죠? 그러니까 장례기는 10시간입니다. 뭐 지금도 똑같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시험 봤을 때는 적성교육 3시간에다가 장례기는 10시간. 맞죠 이거? 맞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 절대 대단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딸 수 있어요 이게. 제 앞에 이제 여자분들도 한 번에 땄어요. 그분들도. 예. 한 번에 따신 분들 많아요 이게. 그냥 외우기만 하면 되거든요. 외우기만. 저 외운 대로 했을 뿐입니다. 운전 잘해서 딴 거 아닙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경기도 시내버스 들어가려고 마을버스 5개라고 갔네요. 경력 없으면 네버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이력서 들고 가면 경력이 없네요 하고 땡땡 마을버스 가세요 이래요. 저도 서울하고 있지만 경기도랑 갭 차이가 점점 줄어들었네요. 오히려 경기도에서 서울로 안 옵니다. 메이트가 없어서. 오면 예비기사에 내 차도 없는데 경기도는 내 차의 고정이니 오히려 더 낫다고 봅니다. 전기차도 많고 라고 적어졌습니다. 경기도가 예전보다 좋아지긴 했는데 경기도가 예전에는 정말 안 좋았거든요. 옛날에는 정말 경기도가 좀 그 월급이나 근로환경이 안 좋아서 그만둔 사람도 많았거든요. 요즘엔 경기도 서울로 가는 사람 별로 없다고. 어떻게 보면 경기도가 그만큼 좋아졌다 볼 수 있겠네요. 이건 좋은 거네 어떻게 보면. 그래도 서울이 나을 텐데 개인적으로. 아무리 경기도 시내버스가 낫다고 하더라도 저는 중공인제 버스 방식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서울하고 광역시는 중공인제거든요. 물론 경기도도 중공인제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2교대입니다. 2교대. 예, 2교대가 뭐냐 하면 하루 풀근무예요. 경기도가 이제 2교대가 아니라 하루 풀근무죠. 당비. 하루 풀근무하고 하루 쉬고. 그리고 서울하고 이제 광역시는 이제 2교대고요. 오전반 오후반 해가지고 9시간씩.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시내버스가 나 혼자 운전하는 것도 아니고 승객을 태우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을버스 내가 운전 경력 채웠다고 바로 시내버스로 또 일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시내버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을버스에서 내가 6개월에서 1년 경력 채우고 나서 왔다 하더라도 또 견습기간 몇 번 거쳐야 돼. 거치고 사고 나면 안 됩니다. 예. 왜냐하면 마을버스 또 그 차 사이즈하고 차 브랜드하고 그 시내버스 차 크기하고 다르거든요 이게. 예. 그 시내버스도 보면 그 차마다 크기가 좀 다릅니다 이게. 예. 의자 수도 다르고 덩치도 달라요. 마을버스 보면 이제 큰 마을버스가 있고 좀 쪼맨한 마을버스가 있어요. 마이티 같은 것들. 예. 마이티 몰다가 그 시내버스 가가지고 큰 시내버스 몰면 적응이 안 되죠 이게. 코너인도 다르고 제동거리 다르고 시야도 다르기 때문에 내가 마을버스 가서 운전했다 하더라도 또 다시 또 시내버스 가서 적응해야 돼요.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마을버스 경험도 없이
그냥 일종된 면허만 땄다고 바로 시외버스 가서 운전한다. 제가 만약에 그런 버스 운수회사를 내가 운영한다고 치면, 만약에 면접 본 사람 중에 뭐 마일버스 경험이 없다, 그러면 안 뽑을 것 같아. 네. 안 뽑을 것 같아. 왜냐하면 저 사람이 뭐 운전한 적이 없는데 바로 들어가서 일을 잘한다는 보장이 없고, 그러다가 승객 태워가지고 혹시나 사고라도 난다면 그럼 바로 난리 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왜 위험하냐면, 버스가 뭐 나 혼자 탄다고 하면 괜찮아. 근데 승객을 태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불특정 다수의 승객을 태우기 때문에, 그리고 어르신도 많이 태우기 때문에. 예. 버스가 무조건 그냥 정해진 목적지에 사람 태우고 떨구고 이것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교통 법규를 준수하고, 그리고 과속을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운전한 중에 승객이 다치면 안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 다치면 안 돼요. 특히 기사가 운전을 험하게 해가지고 승객이 뭐 넘어진다거나, 아니면 뭐 브레이크를 잘못 밟아가지고 급하게 밟는 다음에 차가 엎어진다거나 그러면 안 돼. 옛날에 그런 게 많았거든. 옛날에. 지금은 그런 게 없는데, 옛날에 어릴 때 시내버스 타면요, 기사가 갑자기 급브레이크 쫙 밟아요. 그래서 사람이 다 도면처럼 넘어가. 어릴 때 그런 게 있었거든요. 어릴 때. 진짜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 진짜 그런 게 많았어요. 제가 학생 때. 지금 버스 기사 시대랑 다를 때, 옛날에는 한 20년 전이죠. 그때는 버스 타잖아요. 학교 다닐 때 버스 타는데 버스 갑자기 불게 확 밟아. 그러면 뒷자리에서 세 바퀴 굴렀어요. 진짜 학생들이. 열 때문에 같이 넘어갔어요. 의자에 앉았는데도. 확 자빠진 경우가 많아. 그때는 근데 그렇게 다쳐도 뭐 기사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 안 했었거든요. 그때는 좀 험한 기사도 많았어요. 그때는 아마 지금처럼 뭐 교통법규 준수하고, 그리고 뭐 안전운전하고 속도 지키고 이런 거 없었거든요. 옛날에 진짜 장난 아니었단 말이야. 뭐 지금 그렇게 운전하시면 돼요. 지금 그렇게 운전하면 이런 다 걸리죠. 예. 그리고 만약 버스 기사가 그렇게 뭐 난폭 운전한다 그러면 유튜브 찍어서 올릴 거 아니야 이게. 아무튼 뭐 제 방송에도 버스 기사에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에 워낙에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버스 기사는 일단 들어가기만 하면 노후부장되고 나이 먹어서 일할 수 있으니까. 예. 근데 절대 만만하게 생각하고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이런 일이 단순하다고 하지만 생각보다 신경 써야 되는 것도 많고, 그리고 운전이라는 게 굉장히 또 장시간이에요. 큰 차를 몰려보면 특히나 어깨가 많이 아픕니다. 예. 3일도 아시겠지만 이정도를 따봤으면 첫날 운전하잖아요. 어깨가 아파요. 왜냐, 일반 차량하고 버스하고 다른 게, 버스는 절대 한 손으로 못 돌립니다. 그렇죠?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살살 돌릴 수 없어요. 확 돌려야 돼 이게. 첫날에 뭘 또 모르게 긴장하다 보니까 확 돌리잖아요. 진짜 양쪽 어깨가 아픕니다 이게. 예. 특히 S자 돌아갈 때 한 번에 두 바퀴를 싹 돌려야 되거든. 두 바퀴만 싹 돌렸다 다시 살살 푸는 게 아니라, 좀 빠르게 풀었다 다시 역으로. 우리가 세단 몰 때는 유턴 코스 아니면 이렇게 핸들을 확 꺾는 일이 없습니다.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근데 버스는 기본 두 바퀴야 이게. 두 바퀴. 힘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버스 일이, 그리고 생각보다 근거 깊게 아프신 분도 많이 있고, 이제 피로도가 높은 직업이다 보니까 절대 쉽게 생각하고 도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5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